IMF 지원 요청을 불과 사흘 앞둔 11월 18일 금융개혁 법안은 예산안과 함께 상정됐다. 계속 나오지 않은 의원들 정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뭡니까 지금 정기국회 마지막에. 결국 법안 통과는 무의로 돌아갔다. 한국은 자력으로 금융개혁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것이다.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전선을 지키는 사이에 자 우리 후방에서는 자 이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거다. 그 대책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 같은 능력이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너무 오래 기다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전선에서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근데 그게 빠른 시간에 됐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금융개혁 법안은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못한 데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도 우리 국민과 경제에 대해서 죄를 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안 통과에만 매달렸던 강 부총리는 다음 날 해임됐다. 새로 안 빌려주더라도 만기돼서 뽑아가는 거를 안 뽑아가고 이렇게 다시 만기 연장만 해줘도 그거는 상당기한 시간을 벌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외국 기관한테 신용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봐라. 이제까지 얘기만 하던 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겼다. 법안이 통과됐다. 이것이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일한 거다. 그 법률 하나하나가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강경식 경제팀은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수단에 도달하는 이 내부 조정 메커니즘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의 자꾸 하나하나에 거기에 매달렸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은 결국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률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을 만들어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노력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데 강경식 경제팀의 실패는 이런 어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MF 협상의 마지막 날 깡두시 총재가 방한했다. 임창열 부총리는 IMF에 60억 달러를 요청했다며 협상 종결을 시사했다. Kambasu knew at that point that the Americans were insisting that the conditions of the program had to be stricter. And I have to say there were people at the IMF who agreed that the conditions ought to be stricter. 그러나 협상 종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바람일 뿐 깡두시 총재는 추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Very shortly after he landed, he went to his hotel and he received a phone call from Robert Rubin,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Rubin very bluntly and very sternly told Kambasu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support an agreement that it regarded as too weak or not sustainable in the long run. 심지어 이래까지 나왔습니다. 깡두시 총재는 그 소유 지원한다면 법을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쳐야 된다. 하루 만에 고쳐내라 그랬습니다. 하루 만에. 근데 이 대한민국의 무슨 독재국가, 그러니까 뭐 1인 통치하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 이회주의를 마치 이 형식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나라로 이런 판단을 한 거지. 하루 만에 어떻게 통과를 시켜냅니까? 협상에 들어간 지 10여일이 지난 12월 3일 마침내 최종 합의안이 체결됐다. 그러나 사태가 안정되리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그날부터 보유가 빠져나가서 결국은 저희가 12억 불 있을 때 그 IMF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보유가 34억 불 있을 때까지 갔다고요. IMF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제금리 합의한 다음에도 그렇게까지 이제 주게 돼 있어요.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오히려 IMF 구제금융 지원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려는 외국 투기 자본들에겐 더 없는 기회가 되었다. 환율은 곧 2,000원대를 돌파했다. 국가 부도로 내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One of the most shocking disasters and setback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mmunity, which was quite clearly just a disaster. It failed so promptly, as you were just pointing out. The yuan dropped by 10%, the legal limit almost every single day the week after the program was announced.
I think $9 billion or something that the IMF disbursed immediately to Korea, immediately fled the country because all the foreign banks were pulling their money out. So that one you have to call an almost unmitigated disaster. IMF 사상 최단 기간의 협상 타결, 최대 규모의 지원 금액을 기록한 협상. 그러나 결과는 양측 협상단의 예측을 180도로 뒤집는 것이었다.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한국이 IMF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급격히 동요했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있으면 해결되리다던 IMF의 기대는 빗나갔다. This is basically a market reaction. It seems the market wasn't convinced. The program is good enough. The government will actually implement it, and the money provided is sufficient. Maybe there were doubts in the market about those things, and therefore the hoped for improvement in market confidence didn't come. IMF의 힘만으로 해결이 될 거냐? 왜 그런가 하면은 국제 민간 상업은행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극히 타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돈을 지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리발빙이 거의 안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외화자금 가장을 할 때 보면은 12월 18일이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날이 외환 보유가 34억 불이고 우리 가장 낮은 수준 떨어졌는데. 김대중 당선자는 기쁨과 동시에 최악의 외환 보유고를 넘겨받았다. 후보자 시절 IMF 협상안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했던 그는 환란 극복의 중책을 떠맡았다. IMF 구제금융으로도 막지 못한 환란. 어떻게든 미국 정부를 움직일 카드가 필요했다. 이른바 IMF 플러스였다. 19일 재무성에 찾아가가지고 부장관 만나고 정리하고 가 들었고 그 다음에 저 하스타일 테이크오버 적대적 통합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개방하는 것.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제시한 IMF 플러스의 골자였다. 자기네 체제 하에서는 그런 거 하기 어렵다 그래 놓고는 실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야. 근데 그날 저녁부터 하기 시작했더라고. 페더럴 리저브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돈 더 빼내는 것을 삼가해라. 미국 정부는 즉각 전 세계적으로 은행 창구 지도에 들어갔다. 각국 은행들은 만기로 돌아온 한국의 외채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외채 만기 연장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선진 13개국은 100억 달러 조기 지원까지 약속했다. 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밤에 제가 2차 지원 패키지를 100억 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요한 내용은 100억 불도 추가 지원 받았지만 주요 G7 국가들의 상업분을 위한 단기 외채를 이제 더 이상 회수 안 하는 걸로 G7 국가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안정기에 들어간 겁니다. In this case, some help, I think, from the U.S. Treasury. I think they did play a constructive role at a critical point. Got together and said, we have to reschedule the debt. We have to reschedule the private debt. And basically, the private creditors were given the choice. Either you don't get repaid or you don't get repaid. And either reschedule or we can't repay you. And most of them said, well, we'll reschedule. And I think that was the critical point where things stabilized. It wasn't the IMF program. It was the rescheduling of the debt. And I and a lot of other people said all along, that's what you need. It's not the big bailout.